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책을 봤을 때 제가 한 10달? 11살? 그때쯤에 이제 읽었던 책이 약간 잔혹동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그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그 뭐야 그 세계사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 유튜브 그 JTBC인가 TV인가 거기서 하는 그 막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잔혹동화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다 아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한 번씩 뭘 변태야. 한 번씩 그냥 뭐 방종하기 좀 아까운 날 내가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잔잔하게 한번 그냥 좀 읽어주다가 가려고 그랬지 뭐람. 방제를 안 바꿨었구나. 제가 벌거 벗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그래가지고 예, 다 아는 얘기야. 그게 뭐 어쩔 수 없고. 하. 전 처음이라서 처음인데 좀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는 유치하고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동화는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검열을 거치지 않은 이야기, 수백 년 전 이야기들이 글로 옮겨지기 전에 입으로 전해지던 시절의 이야기는 그 시절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겼다고 합니다. 가난한 평민들은 밭에서 일을 하거나 방에서 물레질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달픈 노동의 지루함을 달랬습니다. 기나긴 겨울밤이 찾아오면 이글거리는 불가에 온 가족들이 들러앉아 무서운 이야기로 무료함을 달랬고, 상인이나 나그네들은 여행지에서 사람을 만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부잣집에서는 유모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불러주며 아이를 재웠고, 아이가 자지 않으면 무서운 이야기로 잔뜩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은 무시무시하고 어떤 것은 상스럽고 또 어떤 것은 무서우면서도 상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옛날 옛적에 두 어린이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헨젤과 그레텔이었어요. 어느 평범한 밤, 어느 평범한 오두막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범한 오두막의 평범한 침실, 헨젤과 그레텔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벽 너머에는 나지막한 음성들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레텔, 저 소리 좀 들어봐. 아니, 어서 잠이나 자, 오빠. 들어보라니까? 안 그럼 우리 둘 다 영원히 잠들지도 몰라. 벽 너머에는 엄마 아빠의 음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끝났어. 돈은 다 떨어졌다고. 이제 우린 어쩌지?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내일 아이들을 깊은 숲속에 갖다 버리고 옵시다. 우리 애들을? 우리 귀여운 딸을? 듬직한 아들을?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랬다가는 산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고 말 거야. 애들이냐 우리냐 둘 중 하나를 택해요. 그냥 짐승들 먹이로 줍시다. 입이 2개로 줄면 우리가 안 굶어도 되잖아요. 난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럼 어디 가서 우리 넷이 다 들어갈 만큼 널찍한 간이나 짜주던가요. 알았어. 알았다고.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하지 뭐. 어두컴컴해진 그날 밤, 헨젤이 텃밭에 나와 무릎을 꿇은 채로 여기저기 지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밭일이나 하는 거야, 멍청아. 밭일이 아니야. 은빛 조약돌을 모으는 중이라고. 영리한 헨젤은 생존 장비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숲속에 버리려는 음모를 꾸미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에게 은빛 조약돌은 꼭 필요한 준비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헨젤과 그레텔의 부모가 고요한 숲속을 더듬더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높이 치솟은 나무들 때문에 햇빛이 가려 어둠커쿰했죠. 헨젤과 그레텔은 걸어다니면서 이따금씩 은빛 조약돌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침내 부모가 걸음을 멈추자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을 띄었습니다. 자, 엄마랑 아빠는 가서 나무를 좀 베어올게. 잠시 쉬고 있거라. 한숨 푹 쉬던지. 혹시 우리가 좀 늦더라도 걱정 마라. 부모는 재빨리 숲을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부모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생존 전략은 훌륭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오두막집 문을 열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왔어요. 헨젤이 떨어뜨린 조약돌을 따라 집에 찾아왔다고요. 이런 빌어먹을. 참 잘했구나.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몇 달 후 부모들은 더 높은 언성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란 말이에요. 이 멍청한 양반아.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알겠어요? 내가 싫다면 어쩔 건데. 지난번엔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발 빼려고 들은 거예요? 알았어. 알았다고. 그날 밤 아이들은 아래층으로 살금살금 내려가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꽉 잠겨 있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바보야, 머리를 좀 써. 이번엔 빵 부스러기를 뿌리는 거야. 다음날 아이들은 이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을 걷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는 산짐승 소리가 울부짖었고 두 어린이들은 걸으면서 빵 부스러기를 땅에 흘리기 시작했죠. 이쯤 왔으면 됐겠지. 자, 얘들아, 용감한 아빠랑 예쁘고 다정한 엄마는 또 나무를 하러 가야겠구나. 이번엔 아주 많이 늦을지도 몰라. 이리하여 헨젤과 그레텔은 또다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뒤에 남겼던 흔적을 찾으려고 하자 빵 부스러기가 없어졌어. 새들이 다 먹어버렸나 봐. 그로부터 이틀 동안 가엾은 어린이들은 이리저리 헤매면서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다가 문득 눈처럼 새하얀 새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새를 따라간 그들은 어느 오두막집에 이르렀는데 그 집은 꽉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예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깨물어 먹을 수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오빠, 이 지붕 진짜 맛있어. 오늘 밤에는 지붕 위에서 자야겠는데? 내가 방금 깨트린 이 유리창은 설탕으로 만든 거야. 한 조각 먹어볼래, 그레텔? 동화 속에 고립된 두 어린이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차라리 산딸기 몇 개를 따먹는 편이 훨씬 나은 선택이랍니다. 먹을 수 있는 집은 나쁜 마녀들이 어린이들을 유혹하려고 만들어 놓은 죽음의 함정이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어린이들이 집을 뜯어먹기 시작하자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우리 집을 건드리지? 삐걱하고 열린 문 사이로 몹시 늙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이 새빨갛고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아하, 어쩐지 애들 냄새가 나더라니. 이리 들어오거라, 귀여운 녀석들. 나를 늙은 마녀라고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너희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마. 게다가 새하얗고 깨끗한 이불이 있는 폭신한 침대에서 재워주지. 아이들은 푸짐한 저녁을 먹고 폭신한 침대로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온 것 같아, 그레텔. 안 그래도 꼭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저 발그레하고 우동통한 볼따구니를 얼른 물고 뜯어봐야겠다. 이튿날 아침 헨젤이 일어나자마자 마녀는 헨젤을 침대에 끌어내 어둡고 더러운 철창 속으로 쳐넣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내보내줘요. 뭐가 어째? 운 좋은 줄 알아, 꼬마야. 저 숲속에 있었으면 지금쯤 굶어 죽었을 텐데. 그렇지만 난 너를 잘 먹일 거야. 물론 포동포동 이쁘게 살찔 때지만 그러고 나서 내가 널 먹는 거지. 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너? 너는 내 노예가 되는 거란다, 아가야. 자, 당장 일을 시작해. 어린이들은 그 집에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동화의 숲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규칙인 마녀를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탓이었죠. 이 마녀들은 냄새를 아주 잘 맡지만 대신 눈이 빨갛고 시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또한 마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어린이로 만든 요리였죠. 2주가 지나도 헨젤은 여전히 갇혀 있었으며 그레텔은 그 사이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불쌍한 그레텔은 마녀를 위해 온갖 잠심부름과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했는데. 반면 죽음을 앞둔 헨젤은 오히려 날마다 푸짐한 새끼 식사를 즐길 수 있었죠. 헨젤, 너 방금 또 닭다리 한 그릇을 깨끗이 먹어치웠구나. 이제 잡아먹을 만큼 살이 쪘는지 확인해보자. 쇠창살 사이로 손가락을 내밀어봐. 헨젤은 먹고 남은 닭뼈를 철창 밖에 마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눈이 나쁜 마녀는 감쪽같이 속고 말았어요. 아직도 이렇게 깡마르다니. 이런 꼴로는 요리를 해도 먹을 게 없잖아. 그 후 2주가 지나도 변함이 없자 마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먹을 수밖에 없겠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저 녀석을 푹 삶아 먹을까? 아니야, 화덕에 구워 먹어야겠어. 그레텔, 화덕문을 열어라. 배가 너무 고파서. 저 그레텔 계집년도 한 번에 먹어야겠구만. 화덕 안 불은 맹열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덕문 열어놨어요. 잘했다.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달궈졌는지 좀 확인 좀 해보렴. 염려 말거라. 문은 닫지 않을 테니까. 마녀의 말을 믿을 수 없던 그레텔은 침착한 마음을 유지한 채 마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전 바보인가 봐요. 마녀 할머니. 화덕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뭐야, 너는 학교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치냐? 저렇게 커다란 문이 있어 나도 얼마든지 들어가겠구만. 그럼 직접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마녀가 투덜거리며 화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레텔은 재빨리 화덕의 문을 걸고 철창 속에 헨젤을 꺼내주었습니다. 둘은 집안을 뒤지다가 마녀가 감춰놓은 보물더미도 발견했어요. 너야말로 보물단지야, 그레텔. 화덕 안에 갇힌 마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불에 타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어린이는 대문을 박차고 마녀의 집을 떠나버렸고 친절한 오리의 도움을 받아 호수를 건너 집을 찾아갈 수 있게 됐죠. 도착해보니 엄마는 병들어 이미 죽었고 가엾은 아버지는 자기가 했던 짓을 후회하며 하염없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고 마녀의 보물까지 보자 슬픔은 저 멀리 사라졌죠. 그 후 세 사람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가 무서운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이야기의 내막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에서 고쳐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어린이들의 못된 엄마가 계모로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가 친어머니로 나오는데요. 친어머니도 잘못이 있지만 친아빠도 어머니의 잔인한 계획에 너무 쉽게 설득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년이 넘은 이 이야기는 훗날 어린이 오페라를 위해 이야기가 변형이 되었는데 당시 오페라 작곡가 홈펄 딩크는 헨젤과 그레텔이 온갖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수정시킵니다. 왜냐하면 남매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친부모들 때문이었죠. 두 어린이는 친부모를 잘못 만나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마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녀는 무척이나 잔인하고 계산적인 데다가 원하는 것도 아주 분명했죠. 바로 토실토실한 어린이를 통구이로 잡아먹는 것. 이러한 친부모, 못된 마녀는 대기근으로 인한 가난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잡아먹던 당시 실제 시대상을 표현한 겁니다. 영화 사례를 다룬 이야기로 중세 18세기까지 독일 및 유럽 일근에서는 가난과 부적절한 관계로 출산한 탓에 아이를 내다버리거나 질식사를 시키기도 했고 익사를 시키거나 동물 먹이로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화 사례가 너무 빗발치게 되어 부모가 잡혀가기도 했죠. 비슷한 사례로는 낭만의 도시 프랑스가 있습니다. 당시 1500년대 중후반 36년간의 종교 전쟁을 일으켰던 앙리 3세, 앙리 4세는 프랑스 신교도인 위그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톨릭 종교파인 파리를 포위했고 파리 시민 약 22만 명이 수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리 군사는 3만 명이었기 때문에 아리 4세는 적은 군사로 싸우는 것보다는 수도를 포위하고 쫄쫄 굶기는 방법을 선택했죠. 주변의 물레 방앗간은 모두 부수고 밭은 태워버렸습니다. 봄에 시작한 이 포위는 한여름까지 이어졌어요. 파리 시민들은 처음에는 음식이 넘쳤지만 점점 음식이 사라지자 그 뒤로는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생쥐와 참새, 쓰레기와 곤충, 나뭇잎과 잡초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랑에 빠져 죽은 개와 지의 부패된 사체도 건져내어 내장까지 먹었다고 하죠. 가죽과 모피로 음식이 되어 사라졌으며 파리 시민들은 매일 아침 200여 명의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굶주림에 지친 파리 시민들은 앙리 4세에게 제발 수도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빌자 앙리 4세는 단 3,000명만 수도에서 내보내주겠다고 말했고 4,000명이 수도를 벗어나려고 하자 그는 800명을 붙잡아 다시 파리 수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점차 식인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당시 나름 부유했던 한 귀족 여성은 먹을 빵이 없어 두 아이를 잃었고 가정부의 도움으로 아이의 시신을 요리해 2주 동안 먹었다고 하며 결국 그 귀족 여성과 가정부도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아이가 죽으면은 이웃과 아이를 바꿔 먹었다고도 하죠. 사람들은 이전에 길거리 개와 고양이를 사냥하듯 아이들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마당 몽팡시의 빵이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이 빵은 밀가루가 아닌 공동묘지에 묻힌 시체를 뼈를 갈아서 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뼈가루는 밀가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담 몽파시의 뼈가루빵을 먹은 사람들도 죽어나갔죠. 이 4개월간의 포위 사건으로 인해 5만 명이 굶어 죽은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 때 경기 대기근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난까지 겹치며 역사상 가장 피폐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당시 대기근은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이라 동시대 다른 나라에서도 큰 혼란을 야기시켰죠. 이러한 대기근으로 인해 많은 국가와 기존의 정치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로 나왔고 현종실록에서는 부모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지만 입을 줄이기 위해 결국 강물에 아이들을 던져버리거나 나무에 아이들을 묶고 떠나버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어머니가 5살 난 딸과 3살 된 아들이 기아가 되어 죽자 삶아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당시 실제 시대상을 반영한 동화였기 때문에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 서문에는 이러한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먹을 빵이 없고 궁피 때문에 자식을 내쫓아야 했으며 혹은 가혹한 새엄마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게 만들기도 하였다. 결국 우리의 시대에도 언제나 이러한 잔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동화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몇 분이야? 한 10분이었네.